거기에 후원금이 모자라다 한 푼 달라라고 호소했던 것도 결정적인 논란을 더하는 대목입니다. 김남국 네. 후원금 다 찼어요? 아니요, 아직 다 못 쳤습니다. 얼마나 찼어요? 한참 모자랍니다. 그러면 네. 정청래 TV에 예. 호소 한번 하세요. 아, 네, 저쪽 보고. 김남국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뭐 계속된 코로나로 굉장히 힘겨운 어떤 그런 상황인데. 외래는 그만하고 예. 한 푼 줍시오 빨리. 한 푼 줍시오. 후원금 사실 이제 청년들이 모금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만약 조금만이라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더 큰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런가요? 한 푼 줍시오 이게. 한 푼 주시면 다시 한번 정식으로. 네, 한 푼만 주십시오. 물론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달라라고 독려하는 것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산과 후원금은 또 성격이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이 궁핍 마케팅을 후원금을 채우는 데 활용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2019년 한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 라면만 먹는다. 하루 한 끼 못 먹을 때가 많다. 2021년 한 방송에서 37,000원 주고 산 운동화에 구멍이 났다. 지난해 돈이 없어서 호텔 대신 모텔 생활을 한다 라며 후원금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가난하다, 궁핍하다 라는 뉘앙스로 후원금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지난해 3억 3,014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인 투자로도 후원금 모금으로도 굉장한 성과를 낸 셈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 코인이 60억치까지 갔다면, 그런데도 라면만 드셨다면 이건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궁핍한 게 아니라 라면을 좋아하는 분이고, 코인이 60억치까지 있는데도 운동화에 구멍이 날 정도로 상황이 왔다면 정말 그 운동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명확히 했어야지. 좀 상황이 어렵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지지자들이 후원금을 내게끔 유도하는 것처럼 말을 했다면 약간 도덕적인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많이 사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살만 찌고 막 그랬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갖다가 해보니까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참고 60억을 모으려면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200만 번을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또 계산하셨어요. 예, 부적절하다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저 위믹스 코인 작년에 초에 1월, 2월 달에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였어요. 예.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던 게 80만 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5,000원으로 계산하면 40억이고요. 네. 10,000원으로 계산하면 10,000억이니까 80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작년에 위믹스 코인을 1월 달이나 2월 달에 자기 돈으로 샀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그 박정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6억 정도가 아니고 최소한 40억은 있어야 되고 맥시멈 80억까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 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급등하기 직전에 한 1억 정도 샀는데 60배 올라서 60억까지 올라갔다. 그게 아니고 그 떨어지고 있을 때 잘못 사가지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은 김남국 의원은 최소한 그때도 40억 이상의 돈이, 보이지 않는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작년 3월 25일 날 이른바 트래블 룰이 특정 금융법에 의해 가지고 시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걸 때문에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트래블 룰보다 더 눈이 가는 게 뭐냐면 대선이거든요. 작년 대선 직전에 팔았다는 이야기인데, 작년 대선에서 누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마 전재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초박빙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김남국 의원은 제가 봤을 때 진짜 민정수석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동훈 장관의 자리가 김남국 의원이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저렇게 유력한 더군다나 압도적인 다수당의 여당의 대권 후보의 최측근 대학 동문에다가 그 변호사에다가 맨날 가방 들고 다니는 게 그 사진에 찍히는 저 사람한테 어떤 그 불법적인 돈이 흘러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김남국 의원은 이렇게 뭐 자꾸 뭐 이렇게 말 돌리지 말고 정확하게 이 돈이 뭐 예컨대 내가 옛날에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몇십억을 갖다 벌었다. 그 돈으로 위믹스에다가 몰빵했는데 내가 몇 억밖에 안 남아서 나도 지금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하든지 그게 아니고 잘못된 돈이 들어왔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걸 이야기를 해줘야 정말로 답답한 60억이면 얼마냐면요. 연봉 6천만 원 가지고 100년 동안 모아야 되고요. 연봉 1억 받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60년 모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대기업 들어가서도 평생 일해서 벌 수 없는 돈을 그런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김남국 의원은 오늘 정확하게 해명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김남국 의원은 대선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후원금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궁핍함을 호소했던 것도 논란인데 국회의원인 만큼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거겠죠. 여당에서는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은 김 의원이 60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주시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식 동문서답을 보이는 공감 능력 제로 형태는 국민들의 분노를 키울 뿐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태도가 좀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적인 기류도 오늘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2016년부터 아마 코인을 거래를 하기를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게 이름을 이게 가상화폐다, 전자화폐다, 뭐 이 가상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 이름으로 혼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제적으로 통일해가지고 가상자산 네. 이렇게 이제 통일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때는 가상자산 코인 열풍이 불어가지고 직장인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 수십 배를 벌어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뭐 이런 이제 기사도 한때는 많이 나왔었고 2018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거는 투기다.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고 이것은 화폐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가치를 측정하거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화폐가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또 젊은 사람들에게 엄청 욕도 이제 많이 들어먹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떻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아마 주말 사이에 계좌 정리도 좀 하고 해가지고 오늘쯤에 아마 그 지금 질문을 받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발표를 할 것 같고 아마 여기에 코인 거래 자체가 이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코인을 취득하게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불법 자금이 있었던 거 아니냐 또는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얻은 거 아니냐 또는 이거를 말하자면 이제 돈을 인출을 했는데 인출한 돈을 4급 이상이면은 이제 재산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 재산 신고 누락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말쯤에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발표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그 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이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다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법이 미비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한 논란들 때문에 지금 법이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 대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국회에 지금 법이 나와 있는데 기왕에 이제 고위공직자에게 재산 신고를 하게끔 한 그 입법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법 취지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 목록 그 대상에 넣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에서는 약자 코스프레 이중성이다, 공감 능력이 제로다라고 특히 이제 뭐 라면 한 끼, 구멍난 운동화, 편의점 아이스크림 이런 대목과 관련해서
강한 비판을 해놨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부분이 또는 이게 말문이 막히는 부분이 바로 위선이거든요. 위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거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그게 이제 드러나면 상당히 이게 말문이 이제 막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왕에 이제 문제 제기가 나왔으니까 김남국 의원이 아마 해명을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해명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은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영리한 투자 성공 사례다. 영앤 리치, 젊고 부유하다. 이준석은 착한 코인, 김남국은 나쁜 코인이냐. 부디 현금화 잘 하셨길이라며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 내에서는 잘했다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 중에는